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친했던 친구라도 예전 같지 않고 어쩔 때는 이기적으로 보이며 남의 뒷담화를 듣는 것도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다 같은 줄 알고 친구를 만났지만 살면서 그럴 필요 없고 이런 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서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된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뿐만 아니라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먹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는 분리해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졌을 때 할 게 없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취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하나쯤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살수록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없어도 살지만 건강이 망가지면 혼자서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취미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 운동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을 키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정원이라고 해서 꼭 넓은 마당이 있어야 할 필요 없이 집의 작은 베란다 같은 곳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원예 활동은 몸이 불편해 과격한 운동은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욱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식물을 키우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혜택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수면과 식사와 더불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게 되면 자연히 부지런한 움직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후에는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 식물 키우기 등의 원예 활동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30% 낮춰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햇볕에 노출됨으로써 칼슘 흡수에 필수적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D를 공급받을 수 있는 등 건강에 큰 이로움을 줍니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키우게 된다면 건강에 좋고 체중 감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러한 원예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나 식물을 가꾼다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연구에서 정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단지 정원을 돌보거나 식물을 옆에 두고 생활하는 것만으로 편안하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원예 활동 또한 기분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등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원예 활동이 우리 내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식물이 잘 자라나는지 공부하고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심과 배우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재배한 식물을 활용해 음식 또는 소스를 만들거나 한다면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이런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내면이 성숙해지는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중 일부는 오히려 성숙해지지 않고 더 어리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성숙을 통해 자식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노후에 혼자서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내면이 성숙할수록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정원이나 식물에서 어떻게 내면의 성장을 얻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위대한 생각은 갑갑한 서재나 대형 강의실이 아니라 열린 공간인 텃밭과 정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원은 생각하고 관찰하고 사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등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문학가들 또한 정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서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 정원을 가꾸는 것과 내면의 성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는 곳, 정원. 고목 옆에 서서 지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누가 그 곁을 지나쳤을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지, 얼마나 많은 세대의 가족들과 문명들이 출현했다, 사라졌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자연의 시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을 깨닫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다. 대자연 앞에서는 삶의 고민과 괴로움도 아주 작은 먼지가 되어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곤 한다. 정원에 있으면 올바른 삶의 관점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정원에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머릿속이 일상의 걱정과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방에 막힌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곳으로 가면 중요한 일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정원에 있으면 흙과 물과 바람, 비옥한 토양, 그리고 생존과 번성을 위해 조용하게 묵묵히 일하는 무수한 생명체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정원이나 자연 속에 머무는 경험은 언제나 아름답다.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만끽할 때면 고된 노동으로 아픈 손과 허리의 통증을 싹 잊곤 한다. 이런 순간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원을 가꾸는 것일 테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때 그 대상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미적 경험은 보통 눈의 감각, 즉 시각적 인식의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다른 감각에 비해 시각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는 것뿐 아니라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다. 또한 향과 맛과 촉감을 통한 경험도 아름답다고 묘사할 수 있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 매일이 새롭다. 책이나 잡지, 원예용품을 사는 가게, 묘목을 심어 기르는 곳 등 어디에서나 정보를 수집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기술을 배우며 특이한 식물을 발견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물건과 장소라면 그게 무엇이든 열렬히 환영한다. 과거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농사 기술을 엄격하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 문제도 많이 생겼다. 가령 스위트피를 키우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작황을 망친다는 등의 원칙을 꼭 지킨 것이다. 엄격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일은 그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대로 시작하는 깊이 있고 신중한 조언보다 실행하기 쉽다. 조언을 하는 사람도 조언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려해야 할 복잡한 요인과 끝없는 변수를 줄줄이 늘어놓는 것보다 친절하고 단순하며 명쾌한 조언을 더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상적인 정원을 가꾸려다 보면 우리의 손발은 머뭇거리기 쉽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궁리할 때 실수로 잘못하거나 망치면 어쩌나, 일거리만 늘면 어쩌나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잊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론 잘못된 행동보다 더 나쁘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 그 선택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가 이어진 현재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삶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본다면 내면의 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넣으려고 하면 대개 실패한다. 또한 정보량이 지나치면 정원을 보살피는 일이 즐겁고 편안한 취미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그저 스위트피와 오이를 좀 키워보려 했을 뿐인데 어떤 방법이 잘 통할지 누구도 말해줄 수 없단 말인가. 오랜 세월 정원을 가꿔온 사람들은 직접 부딪혀 배우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조언을 듣되 감안해서 듣고 그것을 성경 말씀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매번 통하는 방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의 생명들은 놀라운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알듯 말듯 하지만 복잡한 관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정원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정원도 우리 삶도 언제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단편적인 지식에 함몰되고 근시안적으로만 관찰할 경우 우리는 삶이 주는 미스테리를 풀어낼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 속 그림자에 불과할지 모른다. 분명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 미지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놀라움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을 키울 자신만의 작고 소박한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늘 원했을지 모른다. 탐스럽고 싱싱한 열매를 맺은 나무들,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한 풍성한 텃밭, 꿀벌들이 분주하게 윙윙거리며 꿀을 만드는 향기로운 허브 정원, 여름 내내 꽃병을 채우고도 남을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뒤뜰을 꿈꾸고 있는가. 어떤 정원이든지 간에 정원이 끊임없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시간을 정말 빡빡하게 쓰게 되어 때로는 큰 그림을 놓칠 때도 있다. 정원의 울타리를 고치다가 갑자기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어떤 식물에 꼬인 해충을 발견해서 급히 해충을 퇴치하느라 처음 계획한 일들을 놓치고 만다. 그렇게 분주히 일하는 동안 열매와 꽃, 나무들은 제 몫의 일을 하며 정원과 온 세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다 헛간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 모든 분주함을 털어내고 여유를 찾는다. 따뜻한 차나 커피, 물을 마시면서 처음 세운 계획을 수정할지
아니면 그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지를 고민한다. 온실과 헛간은 정원에서 톡톡한 역할을 한다. 정원을 잘 가꾸느냐 못 가꾸느냐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공간이다. 온실에서는 묘목을 돌보고 헛간에서는 물 뿌리개, 모종삽, 갈퀴, 가위 등 여러 도구들을 보관한다.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잠시 멈춰 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지붕도 있다. 우리는 온실과 헛간에서 편히 머물며 정원을 내다보고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 그 시간 동안 정원의 전체 모습을 다시 생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원을 가꾸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잘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며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나쁜 식물이라고 하는 잡초는 알고 보면 단지 자리를 잘못 잡은 좋은 식물이다. 민달팽이가 자연에서 맡은 기능이 유기물을 먹는 것이라면 민달팽이는 실제로 해롭다고 할 수 없다. 민달팽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민달팽이가 사라지면 퇴비더미와 남은 작물이 분해되어 다시 아름다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귀찮고 성가신 일들,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잘한 불편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버리고 숙고해보면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 보면 날씨의 변화가 몸으로 전해진다. 낮이 길고 해가 쨍쨍한 여름날에는 몸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친다. 해가 늘어난 만큼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햇볕을 받아 일할 의욕도 샘솟는다. 해가 뜨는 일은 아침부터 해가 지는 늦은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원이 가장 열심히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식물도 활기가 넘친다. 넘치는 활기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인간도 더 힘을 내서 정원을 보살펴야 한다.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잘 자라나도록 줄기를 잡아주고 식물을 키워내느라 진이 빠진 토양에 물을 듬뿍 주고 무르익은 과실을 따야 한다. 무성한 잡초와 늘어나는 해충들의 공격에서 식물을 지키려면 우리의 손발도 그만큼 바빠야 한다.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겨울이면 인간의 에너지 수준도 떨어진다. 해야 할 일을 처리하고 다음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여름에 해결할 시간이 없었던 일들을 해치우려 하지만 쌀쌀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이면 정원사도 대개 칩거하거나 정원과 마찬가지로 휴면기에 들어간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야외 정원을 가꿔야 한다. 그게 야외 정원을 가꾸는 매력적인 점 중 하나다. 정원이 휴면기에서 활기 넘치는 시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휴면기로 바뀌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같은 날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련한 정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원이 말해준다고 말이다. 이를테면 정원 일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바빠질 봄과 여름에 대비하여 겨울에 에너지를 비축하고 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만들고 다가올 추운 날들을 보내기 위해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잡초가 자라나고 해충과 질병이 출현하는 것은 정원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다년생 속새나 쇠뜨기말을 발견했다면 물에 잠긴 땅이 있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토질의 밀도가 너무 높다는 뜻이다. 5개의 아주 작고 흰 꽃잎을 피우는 별꽃이 많이 피었다면 다른 식물들이 쓸 질소가 많다는 뜻이다. 진딧물이 습격했다면 해당 식물에게 공급되는 땅속 영양분이 지나쳐 과도하게 성장한 탓일 수 있다. 혹은 그 식물이 너무 연약해서 벌레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정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대개 생태계의 어느 지점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해충과 질병이 끊임없이 출현해 불쌍하고 연약한 식물을 노리기 쉬운데 안타깝게도 정원사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따뜻해진 겨울, 메마른 샘물, 비가 그치지 않는 여름은 해충들이 창궐하기에 안성맞춤인 조건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정원이라면 포식자인 곤충들과 동물들, 더불어 유익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므로 신속하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오로지 정원사의 몫이다. 누군가의 말을 따라야 할 의무도 다른 정원을 모방할 필요도 없다. 그저 정원의 잠재력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가능성을 키워나가면 된다. 그렇게 유일한 자신만의 인생을 가꾸어야 한다.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철학자다. 농부가 몸을 움직여 땅을 돌보는 것처럼 잡초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우리의 인생을 부지런히 보살핀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좋은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서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 정원 가꾸기와 내적 성장의 연관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일 등의 원예 활동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나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왜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지,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할 수 있는 정원 가꾸기, 식물 키우기의 장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원예 활동은 신체적인 활동으로 다른 운동을 대체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내적인 성찰을 통해 더욱 성숙해져 더 나은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원예 활동이라는 취미를 가진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성숙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